혹시 자위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순간 당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처음 그런 경험이 찾아오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 탓인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온 걸까? 그렇지만 그 현상은 결코 낯선 것도 드문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중 3명 중 1명꼴로 정액 없이 오르가슴을 맞는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절정의 양상에 대해 최근 의학계에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와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정이 멈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솔직하게 풀어보려는 내용입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성적인 삶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점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성적 경험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성건강 문제를 나누며 실제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사정이 없이도 충분히 절정을 느끼는 방법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꼭 전하고 싶은 감사의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61세 박진수님. 늘 꾸준히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수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이름이 소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주 지역과 함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진행되는 복합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액의 양이 줄거나 절정의 느낌 자체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결코 이상한 증상으로 봐야 할 일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기관은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이 둘은 사정 시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이 기관들의 활동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어떤 경우엔 아예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역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 자극 반응, 사정 타이밍까지 성기능 전반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데 분비가 줄면 오르가슴의 강도 자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포인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혈류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음경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정 반사 역시 약해지는 겁니다.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38%는 최근 1년간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몸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다르게 나를 돌봐달라는 경고인 셈이죠. 이때 필요한 건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유연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절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신적으로 더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주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적 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을 무시하다 보면 실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액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사정은 단지 성관계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오래된 정자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정화작용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작용이 자주 멈추면 전립선이나 정낭 안에 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만족도 함께 낮아지고 이는 무기력, 불면,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라며 자위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골반 근육이나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 역시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 없이 감각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적인 만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자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충 끝내자. 이런 방식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은 과도한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그 결과 음경을 세게 쥐거나 갑작스러운 빠른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건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한 자극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골반 저근의 만성적 긴장을 유발해 성기능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골반 저근은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과도하게 긴장되면 오히려 사정이 더 어렵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깁니다. 여기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까지 겹치면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도 전에 몸이 경직되고 결국 절정에도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2022년 일본 고령 비뇨기과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자위 방식이 섬세한 감각과 흥분 반응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공감하셨다면 1번, 잘 모르겠다 싶으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 구간에서는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쾌감을 이끌어내는 자위 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을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방법은 수많은 고령 남성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슬로 터치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빠른 자극이 아닌 천천히 감각을 깨워나가는 방식으로 음경 자체를 자극하기 전에 허벅지 안쪽 하복부, 회음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접촉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고 몸 전체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음경의 자극에 집중하기 전에
다른 부위를 통해 감각을 끌어올리는 이 과정은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핵심은 빠른 쾌감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감각이 하나씩 깨어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을 활용한 골반 이완 기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땐 복부가 천천히 올라오도록, 숨을 내쉴 땐 골반 바닥과 항문 주변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의식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복식 호흡은 골반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정 반사를 방해하던 내부 압력을 낮춰줍니다.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들 역시 이 방법을 60대 이상 남성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만족도 높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목욕 직후처럼 몸이 따뜻하게 풀려 있을 때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510분간 덮어두는 것만으로도 회음부의 혈류가 촉진되고 신경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요법은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과한 자극을 피하고 감각을 깨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즉, 빠르게 끝내는 쾌감이 아니라 깊고 섬세한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죠. 특히 자극보다 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이 습관들을 하루에 10분만 실천해도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의 이정호 씨는 이 세 가지 방법을 2개월 넘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편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극 중심에서 감각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바꾼다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없더라도 몸과 마음은 충분히 쾌감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와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신체 기관 자체에 대한 관리법입니다. 단순히 방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감각을 유지하고 오르가즘을 꾸준히 경험하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되는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립선을 자극하면 사정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볍게 자극을 주면 혈류순환이 좋아지고 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자극이 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불쾌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무리한 마사지보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지도가 없어도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법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는 기능과 직결됩니다. 추천하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며 골반을 이완시키는 자세를 3분간 유지하세요. 단순한 동작이지만 골반 내 정맥 흐름이 개선되고 정액 생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이 스트레칭은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습관입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다음은 온욕 요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전립선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신경의 민감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의자에 놓고 앉는 것도 전립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김남호 씨는 이러한 습관들을 3개월간 실천한 끝에 정액의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절정의 감각만큼은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음식입니다. 단순한 먹거리로 여겨졌던 식사 습관이 사실은 성기능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은 몸의 연료를 넘어서 감각과 호르몬의 균형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핵심 영양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전립선의 효소 반응과 기능 유지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이 줄고 성욕이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남성의 식단에선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적은 경우가 많아 아연이 쉽게 결핍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추천하는 식품으로는 굴, 쇠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토에 파와 계란을 곁들이면 아연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져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이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쾌감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고기, 두부, 콩, 현미,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인 만족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습관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몸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성기능의 조력자입니다. 이제 3구간에서는 호르몬 밸런스를 잡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수면 전략에 대해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정 기능뿐 아니라 성욕, 쾌감의 강도, 정서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기능에 관여하는 핵심 요소, 바로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중심입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적인 자극에도 반응이 둔해지고 몸의 활력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테스토스테론은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즉, 깊고 충분한 숙면 없이는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놀렘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67시간 이상 중간에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숙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늦게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호르몬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연광을 1015분 정도 쬐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깊고 안정된 수면을 유도하고 결국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아침 햇살은 몸을 남성 모드로 전환시키는 하루의 첫 번째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활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죠.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리한 헬스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하체 중심의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기본 동작들입니다. 하체를 쓰면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성기 주변의 신경 반응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또한 근육을 자극하면 몸은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햇빛, 가벼운 운동. 세 가지는 간단하지만 남성 호르몬을 살려내는 핵심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정 없이도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법을 심리적, 신경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르가슴의 대부분은 몸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사정이라는 물리적 반응이 없어도 충분한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뇌와 신경계가 쾌감을 해석해주는 방식 덕분입니다. 자, 그럼 뇌는 성적인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까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 이들은 육체적인 자극뿐 아니라 감정적 안정, 상상력, 정서적 연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천천히 깊게 호흡을 반복하면 신체는 점차 이완되고 뇌는 옥시토신 분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자극하거나 좋았던 접촉의 기억을 떠올리면 뇌는 그것을 실제 자극처럼 받아들이며 성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정없는 쾌감의 정체입니다. 즉,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집중하고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은 최소화하고 느낌과 집중을 극대화하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지금 내 몸과 뇌에 가장 잘 맞는 접근입니다.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했던 성적인 기억이나 애정 어린 접촉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이미지 상상은 뇌의 성적 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더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와 몸은 자극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쾌감이란 건 결국 신체가 아니라 뇌와 신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여러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사정을 목표로 하는 습관은 긴장을 유발하고 오히려 쾌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자위의 개념 자체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한 반응 하나하나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핵심이자 나이 들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성적 접근입니다. 개인의 리듬에 맞는 감각을 억지로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때 비로소 몸과 뇌는 성적인 기쁨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하다는 감정은 신경계와 뇌에서 만들어지는 내적인 포만감이며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는 기준입니다. 이제 다음 사구간에서는 이런 감각과 심리적 리듬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오늘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성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 삶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만족은 단기적인 자극이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신체적 감각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의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주요 신경이 집중돼 있는 매우 민감한 지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그 다음 양 무릎을 세운 뒤 양옆으로 무릎을 천천히 벌려
회음부 주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이 동작을 5분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골반 깊은 곳의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사정 반사와 감각의 민감도가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저녁 자세입니다. 하루 중 긴장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시간은 의외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기 위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복식 호흡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골반과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의식적으로 앞뒤로 천천히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골반 저근을 무리 없이 자극하고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자세를 잠들기 전 하루 5분만 실천해도 몸은 성적 자극에 훨씬 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일주일에 23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지금의 나이에 가장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결과 중심, 즉 사정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목표를 정해두는 것이 가장 큰 성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라는 결과를 내려놓고 감각을 천천히 응시하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쾌감의 깊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식은 일종의 감각 회복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끝의 압력, 피부에 닿는 온도, 호흡과 상상이 뒤섞이는 시간 자체가 뇌와 신경계의 성적 경험으로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정 없이도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기능 회복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이 감각을 값진 시간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다시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새로운 자각이 시작됩니다. 감각은 내가 선택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남들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나가 스스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적 경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까 성적인 건 그만 내려놓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하지만 과연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어떻게 성을 바라보느냐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기능이 조금 줄어들고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맞게 성적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감각, 지금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성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이 문제를 함께 나누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은 쾌감과 더 안정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는가, 단단한가 같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라는 내면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을 갖고 성에 대해 마주해 보세요. 그곳엔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당신의 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이라는 숫자와 관계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차분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찬 삶을 살고자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성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처럼 조심스럽고 중요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나이 들며 더 깊고 따뜻한 성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